손가락에 아침 되면은 예. 약간 마비가 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언제? 그러니까 아침에만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 무거운 거 들을 때만 예, 그래요. 예, 예, 무거운 거 들거나 예.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를 좀 궁금하고 치료도 혹시 이게 침치료도 좀 효과가 오케이. 있을지. 자, 선생님도 헬스 하잖아. 저도 헬스 하거든요. 비슷한 증상이 똑같이 있어. 어, 이게 뭐냐면, 전완근을 계속 쓰니까 그래. 이제, 이게 주관절이고, 여기가 경관절이고, 여기가 완관절이거든. 손목 완, 팔꿈치 주자를 써서, 어깨 견자를 써서,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인데, 전완근, 이 손목에 관련된 근육을 많이 쓰니까 그래. 그게 노동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러면 이제 저림 증상이나 탄력감, 무력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강도를 조절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근육에 경직이 온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어려운 말로 카팔 터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의학 용어를 그렇게 써놨어. 카팔이라는 게 손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팔 터널 신드롬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야. 수근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손목 있잖아. 손목 있으면 이렇게 터널이 있어. 터널을 이루는 띠가 있어. 띠가. 음. 그러니까 띠가 없이 그냥 혈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띠가 있고 띠 안으로 동맥, 정맥, 신경, 뭐 근육 이런 것들이 지나간단 말이지. 그럼 이걸 많이 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띠가 줄어들어. 그럼 띠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나 근육이 압박을 받겠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증후군, 증상을 무리군자, 증상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현님 안녕하세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면 원인은 그거지만 정확한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신드롬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은 다 그래. 뭐 중증 급성 호흡기 장애 증후군, 사스라고 하지. 이상현님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실게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즈,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대증 치료고 근본적인 치료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병원 치료는 뭐 한약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 대증 치료가 안 되고 한약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상 그대로 두고 그냥 이거 인디안 기후제 보내듯이 비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제사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가 오면은 제사가 통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거는 수근관이 이렇게 줄어든다 했잖아. 그럼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째. 수술을 해서 이걸 벌려. 다 이런 식이야. 척추 관련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압박받고 있던 신경이 공간이 생기니까 눌려있던 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은 사라지는데 대신에 원래 있는 수근관이 훼손이 됐잖아. 그럼 이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요법이나 그 정형외과 책에 나오거든. 수술 적응증이 7%라고.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떨림, 컵을 들었는데 막 손이 떨려. 힘이 없어. 뭘 쥐고 있으면 다 떨어뜨려. 이런 것들이 수근관 증후군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완근을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투기 운동선수나 저도 헬스클럽에서 덤벨이나 바벨 같은 거 오래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떨려.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완전히 전완근이 풀려가지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쉬고 일어나면 그 다음은 괜찮아져. 저는 이제 남자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역치값이 높은 거고, 지영 씨는 평소에 내가 손목 운동을 안 했어. 근데 일을 할 때 내가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 아니면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야. 다른 데로 에너지를 다 소진시켰어.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 손목에 힘을 줬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무리 안 하면 소실되니까 내가 전완근 훈련을 좀 했구나. 강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저린다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그렇지. 이제 침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침치료를 받았을 때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크게 뭐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수근관이 긴장돼가지고 위축돼 있는 거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혈점을 찾아가지고 자극을 해주면 얘가 이제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지고 이완되는데 강직되고 단축됐던 게 이완이 되는데 사람마다
그 이완되는 정도나 회복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속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 물리적인 자극이다. 부작용이 없다. 후유증이 없다. 아무리 많이 맞아도 따끔거리고 아프기만 할 뿐이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수술을 한다거나 주사요법을 한다거나 했을 때 화학적인 자극이라든가 아예 그냥 비가역적인 변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안일비 가능할까 거스를려 그 전 상태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수술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칼을 대고 나면 우리가 중풍 후유장애 같이 한번 신경세포가 괴사되고 나면 그 신경세포가 했던 역할을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되냐. 다 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병원이나 이런 뭐 시중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수술을 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병원 문턱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면 이렇게 조금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감수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60대는 수술하면 안 된다. 고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80대도 수술을 한단 말이야. 이제 그만큼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좀 의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과신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중앙일보인가? 이 고남대 교수인가가 쓴 글인데 여기 이거는 이제 뭐 한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건 아니고 누구야? 경상대 약학대 교수. 안약 진통제도 살인 도구가 된다. 과하면 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세타미노펜, 해열 소염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약독을 해독하는 장기가 어디라고? 그래, 간하고 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물어봐봐. 아세타미노펜, 해열 진통제,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럼 뭐가 있어? 과복용하면 간 독성, 급성 간부전, 특히 음주 후에 복용하면 알코올을 간이 해독해야 되는데 간한테 일을 더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야. 뭐야? 해열 소염 진통제 먹으면 간 독성 올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병원에서나 의료계에서는 그래 한약 복용하면 간 독성 온다고. 그리고 양약 먹고 간 독성 오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원래 감수하고 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인슐린도 저혈당이 올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봐봐. 오남용했을 때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 특정 성분이. 근데 과일이나 채소는 오남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오남용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조절했을 때 완벽한 균형을 찾아주는 거지. 이 약물이나 이 어떤 약을 먹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되살린다, 되돌린다?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100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한다면 약을 먹어야겠지만 약을 먹으면 정확히 50으로 안 와. 60으로 갈 수도 있고 40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60으로 가거나 40으로 갈 때까지만 약을 먹고 그 다음부터 미세한 조정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데 맡겨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이 최고다. 내가 질병에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 되겠지 하면 이 약물을 오남용하는 거는 오로지 내 영역이고 병원에서는 지난번에 되겠지만 이거 좋던데요 하면은 막 일주분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도 2주분 막 이렇게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절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증상이 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생활관리라든가 음식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독이 되지 않게 약이 독이 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상